반갑습니다. 북튜브 책임전가입니다. 오늘은 재생 목록 중 라이프 디자인에 속하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삶을 디자인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돈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게 할 수 있을까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네이버 부동산 카페 우석이란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팬을 가진 브라운스톤이라는 분입니다. 저자는 부동산과 비트코인에 대한 예측이 맞아떨어지면서 카페 댓글에는 성지순례 왔다 라는 댓글이 달릴 만큼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작가가 정확한 액수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인생을 즐길 만큼 충분한 부를 이루고 40대 초반에 은퇴하여 지금은 가족과 함께 자유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전망은 어떻게 그렇게 잘 맞아떨어졌을까요? 저자는 그의 예측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작 뉴턴의 말을 인용해서 거인의 통찰력을 빌렸다고 합니다. 이때의 거인은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경제학 거장입니다. 독자는 책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을 뺏겨 쓰다 보면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를 통해 돈 버는 방법이 저절로 정리됩니다. 저도 책에서 밑줄 친 부분을 천천히 다시 읽으면서 옮겨 쓰다 보니 조그만 노트에 4장이나 채웠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평범한 근로소득자가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고 전략적인 사고와 실천을 통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에 숨겨진 핵심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바로 독서입니다. 저자는 주식 투자로 100억 넘게 돈을 번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닥치는 대로 책을 읽은 독서가였다고 하면서 시장에서 떠도는 정보를 남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독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도 경제 분야 거장들의 책을 읽고 터득한 방법을 실천하여 부를 쌓았습니다. 책 마지막 페이지 참고도시 목록에만 48개의 독서가 있습니다. 이외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인들의 이론을 읽고 해석하여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어 300쪽에 달하는 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시 10분 정도의 동영상을 만들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책을 읽자. 제가 내린 첫 번째 결론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인은 왜 돈을 벌지 못하는가? 책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범한 사람은 자본주의 시장을 도덕적 기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도덕적으로 보상하지 않음에도 우리는 각자가 믿는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시장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죠.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자본주의에 익숙하지 않은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을 거스르는 노력 없이는 부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합니다. 원시적 본능에 충실하다 보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직감에 기반을 둔 많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데니얼 커너먼이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이야기한 시스템 1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데니얼 커너먼은 우리의 생각 행동 방식을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나눕니다. 시스템 1은 저절로 빠르게 작동하여 더욱 노력의 거의 또는 전혀 필요치 않고 자발적 통제를 모릅니다. 시스템 2는 복잡한 계산을 비롯해 노력이 필요한 정신활동에 주목합니다. 시스템 2는 흔히 주관적 행위, 선택, 집중과 관련된 활동을 합니다. 데니얼 커너먼의 이론에 관해서는 재생 목록 일주일 독서법에서 생각에 관한 생각을 이미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적으로 판단하려면 직관과는 다르게 작동하는 경제 원리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에 대해 실제로 배워보겠습니다. 소개하는 거인은 두 사람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엔리코 모레티, 주식에서는 케인즈입니다. 먼저 부동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급의 지리학에서 엔리코 모레티는 첨단 기술 일자리 하나가 5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서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책을 통해 저자가 배운 한국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통찰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조업 중심 도시는 쇠퇴할 가능성이 높으니 부동산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울산, 창원, 구미, 거제, 군산 지역을 예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IT, 금융,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활발한 서울, 판교 같은 지역은 부동산 전망이 아주 좋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도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내용에서는 케인즈의 투자법을 언급하였습니다. 케인즈의 초기 투자법에는 산업별 경기 흐름을 예측하고 남보다 한 발 앞서 투자하고 빠져나온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본능적 충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케인즈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케인즈의 새로운 투자법의 원칙은 일반 대중의 원칙과 거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에서의 성공은 언제나 소수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자의 통찰력이 발휘된 결론은 자기가 잘 아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장기 투자하고 자산가치와 수익률이 낮게 평가되어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지급의 지리학이라는 책과 케인즈의 투자에 대한 저자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고 모범으로 삼을 만합니다. 국가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분석해보면 땅값은 오르는 곳만 더 오릅니다. 저자의 결론은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 그곳이 아니면 부자들이 모여 사는 것을 눈여겨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비하여 주식 투자는 실천이 어렵지만 케인즈의 투자법을 따라할 수 있다면 주식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고 공부하라. 그리고 머뭇거리지 말고 실천 투자하라. 이것이 제가 내린 두 번째 결론입니다.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책에는 투자 비법 말고 되새겨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서 있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한편은 프로를 쓴 애덤 스미스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을 남긴 노예의 길의 저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있습니다. 반대 입장에 있는 학자로는 수정자본주의를 이끈 케인즈와 모의 불평등을 증명하고 부유세 도입을 주장한 토마 피케티가 있습니다. 한쪽은 인간의 자유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편이고 반대쪽은 정부 경제정책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자는 두 입장 중 명백하게 전자의 편에 섰습니다. 저자는 애덤 스미스가 곡물 중간 상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곡물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으니 정부는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임대료 통제 정책이나 다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경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것이 제가 내린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제 부자의 길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길이 부자로 가는 길일까요? 부자의 길은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본성은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일은 인문학의 한 분야이기도 하고 인문학 자체이기도 합니다. 독서를 해야 합니다.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면 북튜브 영상을 통해서 책을 소개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경제를 바라보고 부동산과 기업을 해석하고 실제로 투자하는 것이 부자의 길입니다. 앞의 과정이 어렵고 귀찮다면 그냥 이 책에서 알려준 대로 해도 좋겠습니다. 부자들이 사는 곳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첨단 기술을 가진 좋은 기업과 저평가된 낮은 가격의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자의 길보다는 책과 함께 걸어가는 국자의 길이 마음에 듭니다. 또한 두 길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삶을 디자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